유럽이랑 러시아의 긴장 관계가 꽤 오래 지속된 거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번에 난 전쟁이 하루아침에 뚝딱 일어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압력이 계속 쌓인 상태에서 미국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빼면서 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유라시아 중심에 있던 한 힘의 균형추가 좀 이렇게 옮겨가면서 거기다 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겠다 이런 게 겹쳐지니까 이제 러시아가 공격을 감행했는데 이게 문제는 전쟁이 장기화됐죠.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처음에만 해도 러시아가 좀 쉽게 이기는 거 아니야? 금방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사실 예상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우크라이나가 거세게 저항을 했고 그 막 대통령이 막 조끼 입고 막 그쵸. 진두지휘하고 그리고 러시아 군의 사기가 좀 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의외로 지금 고전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네. 개전 초기에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집중했습니다. 보도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기자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우크라이나 난리통인데 군대 안 보내세요? 그랬더니 바이든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군대 보내면 World War III 이랬거든. 맞아요. 3차 대전이다. 그래서 우리 못 보낸다. 왜냐면 세계 강대국들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경제 제재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모습이 2차 대전 때도 아주 유사하게 나타난 적이 있어요. 아 그때도 미국이 그 상황이 물론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네네네. 아유, 얼마든지 딩딩대한 준비했습니다. 컵으로 한 잔 네. 마시고 이 3차 대전이라는 무서운 말을 막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하네요. 그러니까요. 젤렌스키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황이 100% 똑같다고 할 수는 당연히 없겠지만 네네네. 2차 대전 초기에 미국은 직접 개입을 지양했어요. 자제했어요. 2차 대전의 주 무대는 유럽이었고요. 네. 사실 미국은 이렇게 대서양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본 거죠. 아유, 쟤네들 왜 이렇게 싸워. 사실 미국은 영토 자체도 넓고 안에서 사실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괜히 거기 휘말려서 국력을 소모하기보다는 거리두기를 하면서 국익을 좀 도모했던 측면이 컸습니다. 네. 이걸 흔히 우리가 미국의 고립주의라고 해요. 고립주의. 그러면 이렇게 뭐 좀 혼자 스스로 좀 고립해 있는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렇죠. 사실 이게 미국의 고립주의 전통이 굉장히 긴데 이게 이제 미국의 독립의 역사와도 좀 관련이 있지만 아무튼 이제 유럽과는 좀 거리를 두면서 야 우리 여기 땅 넓어 괜히 나가지 말자 약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서 2차 대전 당시 미국이 했던 것은 경제 제재였습니다. 네. 지금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그러네요. 들죠. 그래서 일본 등의 경제 제재를 합니다. 석유 수출 제한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일본이 압박을 받죠. 네. 네. 그러다가 일본이 선을 넘게 되는데 자 바로 하와이의 무슨만 폭격이죠. 진주만. 진주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1941년 12월 달에 일본이 이제 선전포고도 없이 물론 이제 중간 과정 좀 많이 건너뛰고 있어요. 시간상. 미국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 함대를 때립니다. 이게 그 유명한 진주만 공습이고 그러니까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네네네. 당시 이제 중국을 침공하던 일본 입장에서는 전쟁이 길어졌어요. 지금 러시아 길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했냐면 근데 미국이 경제 제재해. 그러니까 자원은 떨어져. 그러니까 동남아 쪽에 자원이 많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돌리려고 하는데 하와이에 미군이 진주에 있잖아. 그러니까 야 우리 동남아 치기 전에 얘네부터 정리하자. 약간 이런 계산이었겠죠. 물론 네네.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지만 그래서 미국 개입을 막는다는 걸 명분으로 하와이를 때렸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이제 참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고립주의 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못하죠. 그동안에는 왜 그래 이랬는데 이 맞은 거야. 근데 내가 이게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망자가 2,000명이 넘고요. 진주만 폭격으로 인해서 영화도에도 보면 정말 끔찍하게 나오잖아요. 부상자가 1,000명이 넘어요. 엄청난 피해를 입었거든요. 물론 태평양 섬이긴 해도 미국의 영토가 그럼요. 공격을 받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결국 이튿날 미국은 2차 대전 참전을 선전포고를 가만히 일본이 있을 하게 수 됐죠. 없죠. 가만히 못 있죠, 네, 이거는. 네.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2차 대전이 이제 유럽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까지 확장됐던 어떻게 보면 전쟁이 됐던 건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전쟁은 1945년 8월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무기 투하로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되죠. 뭐 일본의 많은 또 시민들이 사망을 했고 근데 보면은 2차 대전도 처음부터 전 세계가 막 야 다 싸우자 이렇게 시작된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아니죠. 네. 시간이 꽤 걸린 거죠. 그러니까 네. 히틀러 침공부터 보면 6년 만에 끝난 거고요. 6년. 사실 진주만 공습 이후에도
보세요. 41년에 공습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45년에 광복절 온 거잖아, 우리. 그렇죠. 4년 걸린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몇 달 지나면서 익숙해졌다고는 하는데 이런 큰 전쟁이 사실 서서히 이렇게 커지다가 불붙은 게 사실 2차 대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차 대전 기간도 그 전후의 큰 분쟁들까지 합치면 사실 10년 동안 벌어진 거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그래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젤렌스키가 2차 대전이 3차 대전 시작했을지 모른다 이 얘기는 자신들을 도와달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과거 역사를 보면 실제로 이렇게 하나둘 뭔가 손발 조금씩 담그다가 터진다. 몇 년 지나면서 이렇게 갑자기 커진 그런 역사도 분명히 있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